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7부 능선 이상 진행된 들의 재개발 아파트를 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뭐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그죠? 네. 시간. 이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도 이거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옮기가 네. 시간.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청약 통장을 안 쓰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청약 통장이 있어도 당첨이 안 되고 가점제고 뭐 복잡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물량도 없고 이런 청약 통장을 안 쓴다는 거. 세 번째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아파트가 올 7월 전에 만약에 분양을 하긴 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7월 이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포함이 되게 되면 일반 분양분은 전매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조합원들에 대한 뭐 매매가 가능한 부분들 사실 이런 거를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돈을 주고.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할 때 사업 진행 속도나 뭐 이런 면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좀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제가 그때 옛날에 용두동 살 때 네, 그 왕십리 재개발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쪽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의견이 입지도 워낙 좋고 리스크도 좀 적어 보이는 재개발 지역이다라는 의견을 지금 일치하게 주고 계시는데 심석용 이사님과 자세하게 대화 나눠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용답동에 이 재개발은 뭐 이거 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거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래서 집을 이제 사시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좀 이제 투자도 좀 있으면 좋으니까. 일단 알아보고 그러면 몇 평대 보셨어요, 이거요? 저 25평이랑 32평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25평, 32평. 네네. 혹시 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신 거죠, 이거요? 지금 매수가가 15평 얼마예요? 이 조합원 매수가가? 25평은 한 4억 정도 하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전체 매수가, 전체 매수가. 11억 5천 정도 해요. 11억 5천요? 아, 네. 금액이 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게 일단은 재개발 위치에 들어가는 뭐 답심리역에서 용담역 사이에 있는 이 부지잖아요, 그죠? 네네. 뭐 자리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좋아요. 뭐 이쪽에 보시게 되면 도심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주변 일대 뭐 청량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왕십리라든지 뭐 인근에 뭐 호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성동구긴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성동구기는 하지만 약간 동대문 쪽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값의 영향은 이쪽에 성동구 쪽보다는 아마 답신이라든지 이런 청량리 쪽에 동대문구 쪽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그냥 뭐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일단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성은 조금 사실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뭐 재개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지구 지정되고 그 다음에 뭐 조합 설립되고 승인 받고 그 다음에 뭐 철거 들어가고 이제 분양하고 입주하고 막 이런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네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철거 이제 거의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지역이다 보니 어느 정도 금액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성에 대한 메리트는 사실 좀 떨어지는 거는 같아요. 그래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그 맨 마지막 단계 거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7부 능선 이상 진행된 들의 재개발 아파트를 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뭐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그죠? 네. 시간. 이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도 이거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옮기가 시간.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청약 통장을 안 쓰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청약 통장이 있어도 당첨이 안 되고 가점제고 뭐 복잡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물량도 없고 이런 청약 통장을 안 쓴다는 거. 세 번째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아파트가 올 7월 전에 만약에 분양을 하긴 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7월 이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포함이 되게 되면 일반 분양분은 전매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조합원들에 대한 뭐 매매가 가능한 부분들 사실 이런 거를 돈을 주고 산 것이잖아요. 돈을 주고.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평형대가 중요하신 것 같아. 20평대를 할 건지 30평대를 할 건지. 왜냐하면 이 돈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구매하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본다고 하면 일단은 그러면은 전체적인 금액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 거기에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예요? 25평은 4억 정도 하고요. 4억. 네. 네. 30평대는 30평대는 한 5억 정도요. 5억. 자, 그러면은 여기 권리가는 얼마예요? 그 감정가, 권리가. 25평대는 한 2억 5천 정도 하고요. 2억 5천. 네. 네. 그리고 30평대는 3억 정도. 3억. 자,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프리미엄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프리미엄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피가 지금 예. 피가 얼마 정도? 25평은 7억 5천 정도. 7억 5천이요? 네네. 그럼 10억이네 이거는. 그죠? 원래. 예. 원래 금액은 10억이고 매수하는 금액은 얘는요. 11억 30평짜리는. 32평대는 7억 정도요. 7억 피가? 네네. 그 이것도 10억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얘는 한 1억 5천 정도가 더 나올 거고. 그죠? 1억 5천이 더 나오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가 더 나오네요. 네네. 그러면 얘는 전체적인 금액은 12억. 그죠? 30평짜리는. 네. 그리고 25평대 같은 경우에는 11억 5천이네요. 예. 그러면 딱 봐도 어떤 게 나은 것 같으세요? 5천만 원 차인데. 32평이요. 자, 그럼 30평대. 네. 자, 30평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죠? 일단 입지적으로는 나쁜 지역은 아니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20평대랑 30평대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저는 30평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답심리도 용답동도 상당히 좋아요. 위치가요. 네네. 위치가 용답동도 상당히 좋은데 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초기 투자 금액이. 예. 그런다고 보면 지금 여기 답심리에 이제 용답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왕십리역 밑에 보면요. 행당 7구역이라고 있어요. 예. 이것도 아마 금액대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마 진행되는 속도도 거의 비슷할 거고요. 네. 혹시 이쪽도 만약에 좋긴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쪽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걸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매수 찬성 의견이고 또 더불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부분까지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잘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